21살의 이슬람 청년 이븐 바투타가 모로코 탕헤르를 출발해 이슬람의 성지 메카까지의 성지 순례를 마치고 그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25년이 걸리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유럽의 마르코 폴로, 중국의 정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슬람을 대표하는 탐험가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24년 동안 24,000km를 여행하였고 정어는 28년 동안 64,000km, 이븐 바투타는 29년 동안 120,000km를 여행하였습니다. 120,000km는 지구 3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슬람 탐험가의 눈에 비춰진 14세기 투르크 제국과 인도와 중국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의 모험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1304년에 모로코 탕헤르에서 태어났으며 이슬람 법학자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베르베르 부족에 속했으며 이슬람 율법 지식 덕분에 이슬람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탕헤르에는 주요 고등교육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븐 바투타는 지식을 넓히고자 21살인 1325년에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인 하지, 즉 메카 순례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초기 의도는 이집트, 시리아, 아라비아 같은 곳에서 유명한 학자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는 이슬람 세계와 그 너머를 탐험하는 그의 평생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행을 떠나기 전 그의 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혼자 출발했다. 함께 여행할 동료도 없었고 함께할 카라반도 없었지만 내 안에 있는 압도적인 충동과 유명한 성역을 방문하고 싶다는 오랜 소망에 흔들렸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새가 둥지를 버리듯이 집을 떠났다. 부모님은 일상의 삶을 이끌어야 했으므로 부모님과 헤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었고 부모님과 나는 이별의 슬픔에 잠겼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이븐 바투타는 수피 신비주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자는 이븐 바투타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예멘, 인도, 중국을 방문하는 등 광범위하게 여행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인도에서 그의 형제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형제는 인도에서 이븐 바투타를 재앙으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이 신비주의자의 통찰력과 조언은 이븐 바투타가 그의 초기 목표인 메카 순례를 넘어 여행을 확장하기로 결심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그는 그의 고향 모로코에서 볼 수 없었던 이집트의 훌륭한 병원 시스템에 대해 감탄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병원에는 병동, 강의실, 도서관, 목욕탕, 진료소, 그리고 수술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환자를 위한 칸막이가 있습니다. 환자를 격려하는 음악도 있었고 코란을 읽는 사람들은 신앙의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대가 없이 치료받았고 60명의 고아는 이웃 학교에서 부양받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카이로에 한 달간 머문 바투타는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 배를 타고 메카로 가려고 했지만 이집트 맘루크 왕조의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되어 다시 카이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투타가 예루살렘을 지나 다마스쿠스를 방문했을 당시 다마스쿠스는 이집트와 페르시아, 소아시아와 흑해 지역을 연결하는 인구 10만 명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의 결혼에 이어 두 번째 결혼이며 그의 여행기에는 수차례의 결혼 이야기가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무슬림 남성은 한 번에 최대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는 여행 중에 20여 차례의 결혼과 70여 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로코 고향을 떠난 지 1년 반 만에 마침내 그는 메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순례를 마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더 돌아보기로 결심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시리아와 터키 동부를 여행합니다. 여행 중에 수많은 학자와 성인, 군주를 만나고 메카로 돌아온 그는 1년 동안 머물렀지만 그의 모험심을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메카에서 출발해 제다에서 배를 타고 홍해를 지나 아프리카 동부를 여행하고 페르시아만에서 다시 메카로 돌아옵니다. 메카에서 1년을 머문 그는 최종 목적지를 인도로 결정하고
다시 길을 떠나 이번에는 터키 전역을 여행합니다. 터키에서 투르크 여인들의 지위에 대해 감탄하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가 본 놀라운 일은 터키인들이 여성에게 대하는 존경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성보다 더 위험 있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남편과 함께 가면 그를 보는 사람은 때때로 그를 하인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나는 또한 상인과 평민의 아내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베일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터키인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부도덕을 근절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그리스 노예 소녀를 사서 매춘하게 하고 각 소녀는 주인에게 정기적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소녀들이 남자들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고 타락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목욕탕에서 그렇게 하며 아무도 그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고용된 노예 소녀를 소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흑해를 건너 중앙아시아의 아스트라한에 도착했을 때 킵차크 칸국 왕의 부탁으로 임신한 그의 아내, 즉 비잔틴 제국 출신의 왕비를 그녀의 고향인 콘스탄티노플까지 호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왕비의 행렬은 2000여 필의 말과 500마리의 황소와 낙타, 그리고 5,500명의 호위병과 시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당시 몽골 왕국의 위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1334년 인도 델리에 도착한 바투타는 법관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그의 이색적인 배경과 세계 여행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술탄과 관료들과 친분을 쌓고 가정을 꾸리고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가 사소한 일로 술탄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처형되었는데 술탄의 노여움은 바투타에게도 미치게 되어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바투타는 5개월 동안 유랑자 생활을 하며 모로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지만 운명은 그의 결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술탄이 중국에 보낼 사절단에 바투타를 포함시킨 것이었습니다. 바투타에게는 변덕스럽고 위험한 술탄에게서 멀어짐과 동시에 그의 탐험 본능을 다시 일깨우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지요. 중국으로 가는 사절단은 중국 왕실에 줄 200여 명의 힌두 노예와 가무단, 100필의 말과 그릇, 옷, 칼 등 다양한 인도 토산품을 갖고 있었으며 1000여 명의 군사가 사절단과 선물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델리에서 출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힌두 반군의 공격을 받고 강도에게 잡히는 등 일련의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가까스로 강도에게서 탈출한 바투타는 8일 동안 방황하다가 무슬림 남자에게 구출되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이 남자는 바투타가 이집트에서 만난 수피 신비주의자의 형제였으며 그의 형제를 찾으라는 수피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반군과 강도, 폭풍으로 모든 것을 잃고 그는 몰디브로 갑니다. 몰디브에서 9개월을 머물며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바투타는 스리랑카를 거쳐 드디어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실크는 가난한 승려와 거지조차도 옷으로 사용하고 도자기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하다. 심지어 중국의 암탉은 모로코의 거위보다 훨씬 더 크다. 중국은 아름다웠지만 나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교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을 생각하니 몹시 괴로웠다. 숙소를 나설 때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을 많이 보았다. 그게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대부분 시간을 실내에 머물렀고 필요할 때만 외출했다. 중국에 머무는 동안 무슬림을 볼 때마다 항상 내 가족과 가까운 친척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중국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힌두교도처럼 죽은 사람을 불태우는 이교도들입니다. 돼지고기와 개고기를 먹고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한 바투타는 취저우로 돌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로 떠나는 배를 보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3년 후 그는 그의 고향인 모로코 탕헤르의 해안 바위에 앉아 지중해 건너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탐험은 14세기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을 제공하며 그가 횡단한 광대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 경제,
정치적 풍경을 기록합니다. 12만 킬로미터 이상에 걸친 그의 여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행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방랑자, 학자, 판관, 연대기 작가였으며 그의 여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탐험 정신과 호기심에 대한 끝없는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청에 감사드립니다.